그러면 이 브랜던 카의 이야기에 따르면 또는 미국 정보기관, 미국 국무성, 폼페오 같은 사람의 해석을 빌리자면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 및 공명선거가 될 수 있냐 없냐라는 선거의 공정성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자비심과 선의에 의존하게 된다 이 소리죠. 이거 나중에 엄청나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감사해야 될 사건이에요. 이런 걸 감사 청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그거 표 받아먹는 짐승이야. 그 콧들에 꿰갖고 질질 끌어야 돼. 그거 믿고서 그냥 뒤만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했다가는 당해. 그럼 질질 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블록을 짜서 우리가 진흥화돼야 돼. 이런 얘기를 자꾸 제가 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화웨이를 팔고 까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LGU 플러스. 나중에 LGU 플러스도 저기 청문회에 세워야 되고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 그것이 국민과 국가의 현재적 잠재적으로 어떤 위협을 노출시켰고 그런 위협에 노출된다는 정보가 최소한 2018, 2019년 미국 쪽이나 해외의 그런 조치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의 조치들에서 감지했을 텐데도 왜 그 장사를 계속했냐로 LGU 플러스를 거의 문을 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집단 소송에서. LGU 플러스 지금부터 접근 많이 해두세요. 접근 많이 해두세요. 그때 집단 소송할 때 세월 좋아지면 반드시 집단 소송합니다. 집단 소송할 때 단단히 한몫 내놓으실 준비해 두십시오. 자, 중국이 얼마나 흉악하냐. 80세 노파를, 팔원국 믿는 노파예요. 80세 노파를 75세로 바꿔서 이게 아마 연령이 많으면 이 수감,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을 때 제한이 있나 봐요. 뭐 그 수감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75세로 바꿔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제 나이도 바꿔. 너 감옥 가야겠다. 근데 80세세요? 너님이 80세세요? 그거는 너님 스토리고 이제부터 75세예요. 아셨죠? 감옥 가세요. 자, 이런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고 견제하고 경계해야 되냐 이런 게임인데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을 한국에 불러서 빨간 조단을 깔아주겠다고 지금 난리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미국은 또 이런 데에 대해서 싸움을 좀 한단 말이에요. 미국 공화 상원의원들은 대학에 대한 중국 침투 저항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게 공자학원인데요. 이 공자학원은 한반이라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 소속 그 산하기관에서 다이렉트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자학원이 되면 이제 공자학원을 왜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그러냐면 대학들이 공자학원이 되면 굉장히 유창한 중국어 원어민 강사가 공짜로 와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 신경 안 써도 돼. 원어민 강사 신경 안 써도 돼. 돈도 안 지불해야 돼. 그래 놓고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 잘 돌릴 수 있으니까 공자학원 오세요. 해서 유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과의 계약이 비공개로 돼 있어요. 계약할 때 이 계약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그 조항이 박혀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뭘 가르치냐, 뭐 어떻게 운영하냐에 대해서 대학 측은 공자학원, 그러니까 중국 측, 공자학원의 중국 측에 입도 뻥끗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공자학원이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미국 전역에 약 50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국은 21+1입니다. 이 미국에서 공자학원이 크게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무용단 사건 때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쉔윤이라는 무용단인데요. 중국 고전무용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중국 고전무용단인데 이 쉔윤 무용단의 백그라운드가 어디냐면 파룬궁입니다. 파룬궁에서 작심하고 집중 투자해서 길러낸 베스트 고전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악은 제대로 된 고전 국악을 하고 이게 이제 그 평양으로 가게 되면 그 검은고도 갑자기 줄이 많아지고 코사크 민속 음악 같이 되고 러시아 음악 같이 되고 이상해지잖아요. 풍이 중국 음악 같이 되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중국에서는 고전 무용이 제대로 보존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보존돼서 그 최고의 경지에 갔냐? 쉔윤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쉔윤 공연이 꽤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쉐늉이요 예술의 전당 그거 거기선 그러니까 문턱도 못 밟아요. 세종문화회관 문턱도 못 밟아요. 오지 마세요. 웬만한 지자체 공연관 문턱도 못 밟아요. 쉐늉 공연이 좀 이름 있는 공연관에서 계획 잡혔다가 일방 취소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백모가 처음 한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 쉐늉 공연이 이제 제대로 미국은 쉐늉 공연이 뭐 카네기 홀인가 거기서도 열리고 그랬어요. 제대로 열리는데 미국의 그 대학 그 쉐늉 공연이 열리는 대학의 그 공자학원에서 뭐라고 그 학생들과 학교 당국에 얘기를 했냐면 쉐늉 공연을 학교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게 되면 공자학원 반 빼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협박해서 학교가 깽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거진 거예요. 공자학원이 이제 보니까 문화 침투, 문화 세뇌의 도구네 이렇게 해서 미국이 그때부터 크게 이게 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한국은 공자학원이 21 플러스 1개, 그러니까 대학으로는 21개고요. 대학 바깥에 서울 강남인가 어디니까 서울공자학원이라고 대학 바깥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은 한중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뭐 인문학, 사회과학 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심지어는 기초과학도 많아요. 기초과학이나 공대도. 그래서 그 서울대 예를 들어서 뭐 기초과학의 그 교수님 아주 열렬한 중국 찬양자예요. 아 거기랑 일하니까 아주 그 연구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뭐 한국에서는 돈 요만큼 받으려면 그 한국연구재단 가서 뭐 손이 발휘되게 하고 복잡한데 돈도 턱턱 오고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서울대 자연대 교수님 저 여러 명 압니다.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 제자들한테 들어서. 그 제자들이 그러면 백모랑 성격이 같냐? 아니에요. 그 제자들하고 제가 싸웠어요. 왜 싸웠냐? 나 중국 싫다 그러니까 저기 박 선배님 무슨 말씀이세요? 박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중국 아주 좋습니다라고 제자들이 해서 야 그런 소리를 어디서 배웠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도 중국 굉장히 좋아해요. 조선 구마사 해프닝이 일어난 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나마 참으로 다행이고 SBS는 대표이사부터 줄줄이 옷을 좀 벗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싸움이 이제 그 아주 그 제대로 붙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지금 트럼프 뭐 하고 있냐? 열심히 제대로 된 인물 지지 성명 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켄터키 상원의원 랜드폴은 그 전에 트럼프가 2015년 말 2016년에 그 당내 경선할 때 아마 그 경쟁자였을 거예요. 랜드폴의 2022년 출마를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랜드폴은 스왑프, 급진 깨좌좀, 무늬만 공화당에 대해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대로 평가를 해줬어요. 또 위스콘신 상원의원 론 존슨에 대해서도 2022년 출마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론 존슨은 미군과 퇴역 군인을 사랑한다. 그는 수정헌법 2조, 즉 시민의 무장할 자유를 옹호한다. 그는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것을 지지한다. 이러고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지지 그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는 이 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약물 수술 금지법에 반대한 아칸소 주지사,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그 주지사를 맹비난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The end of him 이라고 밟아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그야말로 저쪽 그러니까 이 GSL 복합체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깨좌좀들의 복합체에 아주 노골적이고 흉측할 정도로 뻔뻔하고 아주 공격적인 반동 내지 반발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방 정치인들이 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싸우고 거기에 대해서 주지사가 싸우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회가 싸우고 이제 그게 점점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 상태죠.
지금 이제 그 MLB의 위선적 소동에 대해서 아주 싸늘한 여론. 이게 아마 이제 내년 그 이제 중간 선거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제 미리 신호탄일 수 있는데요. 이 MLB가 조지아 선거법 개정을 공격을 했죠. 전해드렸죠. 이때 원래 올스타 경기가 열리게 돼 있던 아틀란타에서 올스타 경기를 콜로라도 덴버로 옮겼습니다. 그때 옮기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조지아의 선거법 개정이 투표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그런데 까고 보니까 콜로라도 선거법은 이미 고쳐진 조지아보다 더 엄격해요. 그러면 MLB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면은 뭐냐면 아니 여기가 선거법이 엄격해서 유권자의 권리를 억압해서 다른 데로 옮겼다는데 그 옮긴 데는 더 유권자의 권리를 더 억압하고 있는 거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거기 아틀란타요. 거기는 저기 뭐 흑인 기반이 취약해서 우리는 이 소수민족과 이런 기반이 튼튼한 우리는 덴버로 옮깁니다. 그런데 아틀란타의 흑인은 50%고요. 진짜 아틀란타 가보시면 두 가지 때문에 놀래요. 일단 흑인 인구 비율이 엄청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흑인들이 왜 이렇게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어? 차들도 근사하게 큰 거 잘 몰고 다녀요. 흑인들이 큰 차 좋아하나 봐요. 큰 포일 드라이브나 큰 픽업 그거 비싸거든요. 그걸 몰고 다녀. 그거 딱 제대로 세차해서 신형 모델로. 어쨌거나 거기는 아틀란타 50%인가가 흑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덴버는 9%인가 10%밖에 안 돼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런 와중에 또 MLB는 중국 텐센트와 파트너십 계약을 했네요. 중국 텐센트도 이렇게 하면 중국 인민해방군 내지 중국 공산당 산하기업이죠. 그러면 지금 중국의 신장, 홍콩에 대한 인권 어디 갔냐 이거.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위협은 어디 갔냐 이거. 그러면 중국은 제노사이드로 규정이 될 정도의 극악한 인권 범죄를 저질러도 오케이. 여기는 조지아는 니들이 좋아하는 콜로라도보다 조금 더 약한 수준으로 선거법을 개정했는데 그걸 유권자 투표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다라 그러고 들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말이 안 되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MLB의 흉악한 소동에 대해서 델타 항공과 코카콜라가 MLB를 지지하고 나섰어요. 저도 이제 앞으로 코카콜라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콜라 좋아하는데 이제는 펩시콜라 먹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미국 여론은 어떠냐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저기 뭐야 이번에 MLB의 그 결정이 정치적 목적에다가 이 관심 종자 그러니까 튀어보려는 동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순수한 동기로 일어난 거예요? 하고 물으니까 67%가 그거요 정치적 목적에다가 튀어보려는 동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33%만 그거 순수한 동기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조사한 기관이 특별히 뭐 보수적 기관 아니에요. 또 같은 조사에서 사람들의 70%가 뭐라고 답을 했냐. 기업과 스포츠는 정치와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빅텍 잘 들으세요. 기업과 스포츠는 정치와 거리를 둬야 됩니다. 헐리우드 마찬가지입니다. 헐리우드는 정치와 거리를 둬야 됩니다. 지금 빅텍과 헐리우드가 지금 전면에 나서 가지고 이 홍위병 완장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GSL 복합체의. 참 흉측합니다. 흉측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뭐냐. 세계는 3파전이구나. 미국이 같은 미국이 아니에요. 저거 만약에 미국이 바이든 같은 집단만 있다 그러면 저는 반미투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대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미국 한미동맹 계속 굳건히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미국의 마가라고 불리는 보스 흐름이 이 바이든으로 대표되는 GSL 복합체,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깨자전 복합체에 대해서 정면 투쟁을 하고 있고 그 투쟁에서 이 마가라고 불리는 보스 흐름이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한미동맹 소중한 거고 우리가 미국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미국인 만약에 GSL 복합체가 지배하는 반전체주의, 절반쯤 전체주의화된 사회가 된다 그러면 저는 반미투쟁하죠. 당연히.
남극으로 이민 가겠죠. 아마. 이 보스 복합체가 이긴다고 보는 까닭은 애국 세력이 인류 보편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개인과 민중이 한 축에 올라갔고요. 국가와 사회가 한 축에 올라갔습니다. 원래 국가와 사회는 달라요. 국가가 없어도 사회는 유지될 수 있는 거고, 국가는 있는데 사회가 멸종될 수 있어요. 그게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에는 사회가 없습니다. 인간 간의 국가의 범주를 벗어난 자연스러운 그 네트워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회거든요. 국가 체제를 벗어난 국가 체제라는 건 인간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범위거든요. 그걸 벗어난 여기 연저리 전체, 이게 사회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사회는 좀 달라요. 근데 이 공산 전체주의 국가나 중국 같은 데는 뭐냐면 국가만 살려두고 사회를 다 멸종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나 이제 사회와 국가는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다고요. 국가는 석유도 구해야 돼. 옛날 같으면 뭐 자원도 구해야 돼. 부국강병도 해야 돼. 사회는 그냥 인간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거랑 좀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보스 흐름에서는 사회와 국가가 한 축에 올라선 거예요. 개인과 민중이 한 축에 올라서고. 그래서 결국은 개인, 사회, 국가, 국제가 한 축에 올라선 거예요. 무슨 축?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자라는 축.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해 존중. 이런 걸로 섬긴다라는 그 가치 지향성에서 한 축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류 선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류가 태어나고 인류가 발생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어떻게 그 금숟가락문 글로벌리스트, 자기 커리어 챙기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 스왑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번 날뛰어서 뛰어갖고 이름 좀 알리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 할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깨자좀들의 복합체, 그 꿀꿀이 잡탕밥 덩어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스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쪽 구석에는 이 정말로 흉악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흐름이 또 존재하고 있고, 이 자들도 근데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들은 세계 시스템에 빨대를 박아가지고 그것도 아주 부패한 방식으로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최고 간부들이 세계적 차원의 부자가 됐잖아요. 개인 재산 10조 뭐 이런 차원의 20조. 그래 놓고 나서는 이 세계 시스템 자체를 중국 공산당식으로 지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망상이죠.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한테 힘을 얹어주고 자기를 번영케 만든 그 토대를 거꾸로 엎어서 강간하고 지배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망상이죠.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얘들도.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마가라고 불리는 보스 흐름의 승리에 대해서 낙관을 하는데, 제가 이 3파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틈이 날 때마다 정치인들이건 그게 뭐 윤석열이가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오세훈이가 됐건 박형준이가 됐건 조중동이 됐건 이 좀 방귀깨 하나 끼고 힘 좀 휘두른다고 하고 말깨나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세계가 3파전인 거 아세요? 자꾸 이걸 자꾸 그 인식을 깨줘야 돼요. 자꾸 인식을 깨줘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그러니까 이 문재인 586 빼고 나머지 뭐 조중동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건 일반 대학 교수가 됐건 이 전체의 말깨나 하고 뭐 좀 이런 사람들의 그 수준이라는 거는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에 가서 2명이 가잖아요. 황모식이라는 사람하고 김성일하고 그 평가를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그 2명이 갔을 때 전쟁 안 난다라고 거짓말한 김성일이 보다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성일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 토요토미 그 전쟁 일으킬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듣던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런데 너 왜 임금 앞에서는 전쟁 안 난다 그래? 그러니까 그 황가랑 저는 그 당파가 다르잖아요. 걔가 전쟁 난다고 주장하니까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는 전쟁 안 난다고 주장해야죠.
그게 김성일의 말이었어요.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는 내 안에서는 야 전쟁 나 이렇게 말을 돌린 거예요. 그것보다 못한 거예요. 겉으로는 바이든 찬양하고 뭐 하더라도 사적으로 백모랑 만난다. 사적으로 자기들끼리 만났을 때 야, 그 미국서 마가 보스가 지금 만만치 않아. 아마 바이든 그리고 좀 이상해 정책이.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겉으로 지면에는 중국을 비판하지 않더라도 사적인 자리에선 야,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쟤들 정말 골 때리는 자들인데 저거 정신병자 같아. 쟤들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겉에 드러나는 말이 아무리 좀 가짠더라도 머릿속에서는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김성일은 그렇게 했다고요.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국사 배울 때 욕을 하는 김성일이가 그것만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유애국 우리 민중 우리 시청자님들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꾸준히 밀고 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껍질을 깨고 도약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한국은 이대로 안 주저앉아요. 이번 선거에서도 정말 꼴보기 싫은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밀어서 일단 기세를 꺾고 어떤 변화의 틀을 만들었잖아요. 그건 확실히 중요한 거거든요. 변화의 기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자기들 얼마나 바보 같은 정말 짓 해왔다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지지해줬다. 그러면 정말 어마무시한 백지수표 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주저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념을 가지시고 고급지고 지능적이고 집요한 그러한 움직임들, 그러한 고민들을 계속 해가야 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